시험 친 걸 아직 채점은 못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학생들이 하나, 둘, 셋, 넷,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6명? 시험 어땠어요? 시간 없죠? 시간 많이 없죠? 보니까 다 푼 친구를 제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진고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짬뽕을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저 정도가 됐으면 작년 기준으로는 사실 90점 중반, 뭐 90점 초반 정도가 돼야 이제 1등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봤으니까 좀 느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대체로 그 문제들을 풀기는 푸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가운데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풀이 저 풀이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 좀 확실히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풀이를 바꾸면 절대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 그냥 그대로 가시고, 틀리더라도 그냥 가서 틀리세요. 괜히 풀이를 바꾸지 말고.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거를 뭐 해설하고 이런 거는 아까 부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거고,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이거는 대진고에 대한 간담회다 보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대진고 생활을 좀 하고 있는지, 또 실제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의 경향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동아리나, 또 제가 어제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사실 대진고 홈페이지를 거의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대진고 홈페이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더 많이 봤을 거고, 굳이 집에 가서 홈페이지를 안 찾아보셔도 될 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셔서 입학하셔서 내신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또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까 많이 서먹서먹 할 수 있어서 그냥 가볍게 제가 좀 학생들도 보고 웃으라고 준비를 좀 했는데, 좀 이렇게 잠깐만요. 네. 먼저 뭐 이렇게 3가지로 준비했고, 첫 번째는 학교 생활, 그러니까 대진고등학교란 어떤 고등학교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제가 또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 마지막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번째가 사실 양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진고에 대해서 알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수학보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하게 보면 대진고, 이게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대진고가 뭐 대순진리회 뭐 이런 데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일 신기한 게 여기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학교 교훈에 성실이 있어요. 성실이 있고, 또 신기한 게 그 성실을 대표하는 동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교화, 교목 이 정도는 봤는데 또 동물이 있더라고요. 성실하면 또 생각나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성실하다. 옛날 좀 소, 맞아요. 여기 보시면 소가 있어요. 소가 교수라고 있는데 뭐 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한 학교가 아닌가. 그만큼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고 소를 중요시 하더라. 그리고 또 출신 인물 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알고 있지 않나요? BTS RM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다가 물론 다른 학교로 갔다고는 하던데 그분이 제일 위에 떠요.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를 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뭐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진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입학하셔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설명도 안 드렸고 앞에는 여담이었고, 저는 대치명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근입니다. 요즘 흑백으로 나와서 거기 자료에는 배부가 다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을 건데, 여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랑도 좀 많이 컨택을 했고, 영어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랑도 많이 컨택을 해서 최대한 좀 볼 수 있게. 근데 거기에 빠진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좀 많이 담겨 있어서 거기는 없고 여기 PPT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진고가 이과냐 문과냐 좀 성향을 따지게 되면 사실 이과적인 성향이 많이 세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AI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AI 반이 또 있긴 한데 그래도 문과보다는 이과 성향이 강하다. 그래도 문과 친구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교육활동으로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을 위한 제일 처음 인문사회교육이라고 있고, 두 번째는 융합, 인재 양성, 과학 탐구 교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과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성교육. 인성교육도 사실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 4번째가 AI 융합 교육 과정. 요거는 혹시 AI 반에 확정이 된 친구가 있나요?
AI 반? 네. 좀 있는데, 계시는데, 학생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요 AI 반에 대해서는 사실 AI 반 한정이라서 제가 요거를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요건 홈페이지 가보시면 AI 반이라고 해서 끝에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제일 외워서 아마 8번이었던 것 같은데, 스크롤 제일 밑에 내리시면 있어요. 7번인지 8번인지. 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사실 다룰 건 인문사회교육이랑 융합형 인재양성 탐구, 여기 과학탐구,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인문사회교육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 이거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크게 요약을 해드리면 1학년이랑 2학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큰 게 면접을 다 보더라고요. 면접을 다 보게 되고 목표가 뭐 융합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이런 좀 진부한 말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잘하는 애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애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인문학으로 사고하고 심층연구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생들을 뽑은 다음 2학년 때 그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저도 조금 의아한 게 1학년 때는 분명 20명을 뽑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면 갑자기 60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다가 조금 잘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40명을 추가로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2학년 때 뭐 진로를 바꾼 친구들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상으로는 일단 1학년과 2학년의 학년이 그 정원수가 달라요. 그리고 다 방과 후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문과를 희망하는 친구가 학부모님이 계실까요? 문과? 그러면 잘 보시면 좋은 게 여기서 2024 기준으로는 1학기 때는 뭐 요런저런 독서 심포지엄, 경제, 정치 뭐 이런 또 과목들이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토론, 2학기 때 토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진고를 보시면 제가 대진고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지금 인문사회교육이 있었고 과학이 있었죠. 그 다음 독서, 그러니까 인성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독서가 포함돼요. 근데 보시면 1학년 때 이렇게 뭐 연구,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계속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독서라는 과목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을 시켜서 논문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진고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학생들이 뭘 할지 정해야 되고 2학년 때는 그거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든 아니면 독서를 하든 또 크게는 동아리를 들든 그걸 다 연결시켜서 논문을 쓰게 하는 게 제일 커요. 근데 또 아쉽게도 학생들이 빨리 준비하면 좋은 게 이걸 혹시 언제 할 것 같으세요? 논문 쓰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1학년 됐어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급해요.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한 입학까지 2주가 남았거든요. 저도 또 보면서도 이걸 1학년 때가 되나? 1학년 1학기 때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쳐야 되지, 또 내신을 준비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지금 준비를 해둬야, 그러니까 좀 아웃라인이라도 그려둬야 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청 잘하는 친구,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아마 학업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로울 거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꼭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셔서 어떤 좀 진로를 정하면 좋을까?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그런 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대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사실 논문을 써야 돼서 꼭 좀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학년 때는 그러니까 1학년에 대한 좀 심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면접을 보게 돼요. 접수, 면접, 뭐 최종적으로는 선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과학탐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왕관이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또 간략하게만 봐드릴게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융합 영재 과학 수학 아카데미 운영. 앞에 뭐가 붙었죠? 그냥 과학 수학 아카데미인가요? 영재가 붙었죠. 최상위권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또 아니 최상위권만 받으면 그럼 중위권 친구들은? 이라는 생각이 분명 들어요. 최상위권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밑에가 학생 주도적 창의 융합 학술제 운영이에요. 자, 요약을 하게 되면 영재는 영재들을 따로 관리해줘요.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학생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과학, 뭐 발명, 탐구 등등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찾아서 해줘야만 해요. 영재들을 미리 뽑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뽑아가서 20명, 이것도 아까
아까 인문사회랑 마찬가지로 20명을 만들어주고요. 뭐 활동으로는 창의적, 사고력, 배양 및 과학 실험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영재가 있고 밑에 보시면 그냥 학생 주도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과학 분야 융합 탐구를 학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 학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학년 재학생 중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1학년 과정 운영. 신청한 학생 대상이에요. 신청 안 하면 못 하고요.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학년 말 학습제를 통해 1년간 탐구한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 전시. 아까 제가 뭐 작성한다고 했죠? 논문. 아마 이거랑 같은 연결되는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대진고를 다니진 않았지만 학생들이랑 좀 수소문해 본 결과 다 1학년 때 논문을 쓰고 그 세부적인 건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좀 했는데 학생들을 또 준비를 해줘야 돼서 공부를 했더니 아 이런 게 있더라.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라는 게 분명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부적인 걸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쁜데 학원 찾기 바쁘고 이런 걸 좀 준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과학 동아리 운영. 반으로는 과학실험반, 창의융합과학반, 환경생태반, 의생명과학반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요거에 연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영재반은 뽑아갔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 동아리도 포함이 돼서 동아리랑 요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아리는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동아리도 이제 학생들 자료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PPT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학생들이 이번 학기 때 정말 논문을 쓴 거라서 그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그걸로 대학을 갈 건데 누구한테 선뜻 내주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친구들을 통해서 좀 받아왔으니까 뭐 필요하다고 사진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창의적 과학 체험 활동. 요것도 마찬가지로 1학년은 심화 실험이고 2학년 때 고급 실험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1학년 때 했던 걸 그대로 연계가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2, 3학년도 그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학 창의력, 캠프 운영 등등 뭐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인성 교육에 오시면 또 좀 묻고 갈 수 있는 게 뭐 감사행, 학생들이 이런 거 다니면서 잘 모를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를 실천해야 한대요. 네, 그런 학교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으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인성 교육이 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또 여기 왕관이 또 붙어 있죠. 독서예요. 이제 나선형 독서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과 수업 중심의 독서 활동을 심화 독서로 연계하고 강좌 수강 및 체험 학습으로 확정, 독서를 기반으로 연계 활동과 심화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적 성장을 지원함. 그리고 기존 교과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틀을 잡으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무작위로 책을 읽고 있는 걸 나선형이라는 게 혹시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나선형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중나선. DNA에서 나오죠. 뭐 폴리머레이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분산되어 있는 학생들의 독서를 한 군데로 모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해 주겠다. 근데 나중에는 가닥을 잡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꼭 학생이 뭐 못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수시를 쓰려면 분명 학생들이 잡았다라는 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못 잡았더라고 해도 꼭 한 군데로 좀 모아주세요. 독서는. 네. 그 다음 요게 이제 AI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학생들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코딩 등등 엄청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건 홈페이지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여담으로 드리면 AI 친구들이 또 요즘 지금 학교 24학년도 그러니까 전 학년 친구들 기준으로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있다. 많은 건 맞는데 그 중에서 또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I 반 친구들이 있으면 꼭 좀 끝까지 관리를 잘 해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예요. 동아리를 보시면 엄청 많죠. 그래서 거의 한
36개. 근데 이게 1, 2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뭐 1학년, 2학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동아리 1, 동아리 2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다 동아리 1, 동아리 오아시스 뭐 이런 게 있고 리한드. 네. 혹시 들어본 동아리 학생들 이미 알고 있는 동아리 있어요? 수학 동아리랑 과학 동아리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던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있어요. 위에 있는 플라즈마라는 동아리랑 레디언트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플라즈마는 화학, 생명 뭐 이런 동아리들을 좀 많이 다룬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실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다음 레디언트라는 동아리는 수학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수학이 아니고 이공계 친구들이 자기가 좀 원하는 그런 주제를 또 선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무슨 코크 뭐 이런 걸 했던데 저도 자세히는 그건 몰라서 뒤에 이따 보여드리면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동아리는 자기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보고서를 쓰는 쪽에 가깝고, 그 다음 레디언트라는 건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보다는 실험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있는 학문을 탐구하는 동아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뭐 이미 경쟁률이 뭐 9대 1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진로 독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나오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플라즈마라는 동아리는 화학 생명을 좀 많이 다루게 되고, 그 다음 레디언트라는 동아리는 이공계 쪽을 많이 선호하는 학생들이 간대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 논술이에요. 독서 논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진로랑 꼭 연결을 시켜주라라는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번에 보시면 문제 여기가 좀 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을 1학년 때 쓴다라고 했죠. 1학년에 보시면 문제의 발견, 자기 주도적 독서 체험 활동, 멘토와 만남, 연구 계획서, 소논문 작성. 이게 1학년 때 된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걸 1학년 때 하게 된다고 하고, 밑에 자세히 빨간색을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있어요. 네, 있죠? 소논문 쓰기 추진 일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1학기 때 어떻게 뭐 문제 발견, 멘토와의 만남. 사실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바쁜데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겠어요? 발견이 되면 자기 성적이 제일 큰 문제겠죠? 네, 그렇게 될 텐데 문제 발견이랑 멘토와의 만남, 뭐 연구 계획서 작성, 소논문 작성법 이렇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미리 가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떤 진로로 갈지 논문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아까 학생들이 썼던, 요거는 레디언트라는 동아리에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현재 2학년 학생이고, 이 친구들이 보면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주제는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뭐 AI 관련된 건데 뭘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사실 요즘 AI가 뜨는 건 제일 큰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뭐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국어 지문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닌 좀 엄청 예전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엄청 예전 주제를 좀 다뤄서 작성을 한 것 같고, 요거는 2학년 때 작성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작성하는 것 같고 이후에 3학년 때도 작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레디언트 동아리의 이 친구가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논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플라즈마, 아까 화학 생명 동아리라고 했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무슨 실험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했고 뭐 무슨 관심이 있고, 사실 이 친구도 뭐에 정확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두루뭉실하게라도 화학 생명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동아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쭉 이끌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에 대한 건 조금 수학, 뭐 이공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 수학 생활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크게 변한 건 대진고가 진도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빠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크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원래 1단원부터 정확히는 책 절반, 1학기 책을 절반을 나누는 게 맞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근데 다른 학교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분 제외해요. 50%가 아니라 한 40%?
40%하고 뒤에 단원은 그냥 시험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진고는 무조건 50, 50이고요. 다 봐요, 시험을. 안 보는 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조금 개편되면서 1학년은 문제가 없거든요. 1학년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절반 정확히 나누면 돼요. 근데 2학년 때가 좀 문제인 게 2학년 때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고3까지 가면 그렇게 선택 과목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학기 때 수원, 1학기 때 확통 끝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시험이 2개고요. 그 다음 2학년이 되면 수투, 그리고 미적분, 뭐 이렇게 등등 선택 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에 과목을 무조건 2개를 해야 해요. 근데 다른 학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확통이 1학기 때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수원하고 확통을 1년 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원, 확통 조금, 2학기 때 수투, 남은 확통 이렇게 하는데 대진고는 그게 압축이 돼버려요. 그럼 올해는 또 바뀌겠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데, 해봤는데 이것도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한 것만 좀 가지고 왔고, 잘 보이시나요? 제일 크게 혹시 바뀐 게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랑 좀 크게 다른 거? 하나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꼭 찾아주셔야 돼요. 찾아주세요. 네, 확통이 3학년으로 갔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더 큰 게 또 있는데 엄청 커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수원수투는 이름이 바뀐 건 맞고 그 해당 진도는 그대로예요. 다른 거 하나 찾아주시겠어요? 찾았어요? AI 반지고 찾은 것 같은데. 혹시 미적분 보이시나요? 미적분 2가 내려왔죠. 고2 때 미적분을 해요. 네, 근데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확통을 2학년 1학기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사실 확통이랑 영어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 뒤에 오실 영어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기도 그 영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보진 못했다. 근데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정확히 슬래시로 확률과 통계 또는 무슨 영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선택을 못하게 해서 무조건 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거기도 미적분 2를, 심화 미적분을 보시게 되면 다른 과목과 분명 선택이에요. 맞죠? 미적분 2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수학이 같이 있죠. 근데 그거에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해줄지 아니면 다 미적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로 갈지는 저도 아직 2025학년도 대진고 2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큰 건 확통이 3학년으로 가버렸고 미적분 2가 2학년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원수2에 미적분까지 넣어버리니 얘네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좀 그거에 맞춰서 수학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통은 3학년 때 하게 될 텐데 사실 확률과 통계에도 앞전 내용이랑 좀 바뀐 게 있어요. 어떤 원순열이라는 단원이 빠지게 되고 뭐 모비율, 모평균 이런 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건 엄청 큰 변화는 아니고 학년이 넘어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볼까요 또?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이제부터는 온리 수학에 대한 좀 이야기인데 대진고가 아까 저 문제에선 서술형 문항이란 건 없었고 단답형으로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줬어요. 왜냐면 서술형까지 다 쓰려면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단답형으로만 출제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서술형이 30점이에요. 10점, 10점, 10점 세 문항이에요. 학생들이 앞에 거를 풀려고 하니 뒤에 게 못 풀 거, 앞에 거 다 풀자고 하니 뒤에 게 못 풀고, 근데 뒤에 거 못 풀어버리면 30점이 날아가고, 그러면 또 찍먹하게 돼요. 네, 한 3점만 받아야지, 3점만 받아야지, 여기까지 쓰면 주겠지. 근데 잘 안 주시고요. 풀 거면 정말 제대로 다 풀어야 돼요. 네, 정말 제대로 다 푸셔야 되고,
부분 점수를 받는 건 거의 다 풀었는데 앞에 계산이 틀렸다는 거, 이런 건 깎이거든요. 근데 일부 몇 개 끄적했다고 해서 1점 주시진 않아요. 잘 안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건 서술형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푸시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걸 보고 계속 잡으려고 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먼저 축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의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 밀고 가야 하고 내신에서 그걸 수정할 시간은 없어요. 모의고사라면 그걸 바꿔서 이 풀이도 해보고 저 풀이도 해보고 시간이 2배잖아요. 100분이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이를 봤다면 그걸로 꼭 밀고 가셔야 되고 과감하게 포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앞에 게 다 맞으면 물론 좋고요. 근데 앞에 문제도 보면 대진고에서 좀 제일 큰 특징이 1번부터 18번까지 가다가 난이도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 느낌상으로는 8번, 13번 자꾸 이상한 거 넣으세요. 뒤에 게 오히려 더 쉬운데 8번이랑 13번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넣으셔서 거기서 시간을 쓰게 하세요. 네. 그러면 또 뒤에 거 쉬운데 앞에 거 틀려버리고 뒤에 거 또 못 풀고. 네. 그래서 내신 치실 때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진고는 그런 게 유독 심해서 거의 대다수의 학교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대진고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과감하게 좀 넘어가시고 제일 좋은 건 풀이를 확실하게 잡아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서술형을 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면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쓰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고 학생들이 풀이를 쓸 텐데 내신도 내년 되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급 컷이 좀 많이 낮아질 거고 물론 원점수가 적히긴 하겠지만 등급상으로는 1등급이 적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점, 예전에는 좀 속도가 엄청난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범위를 좀 확대를 했으니까. 다만 범위가 확대돼서 등급이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신 수능으로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수능형이 분명 이제는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를 분명 서술형으로 완벽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또 시간이 많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내신 준비를 한다고 일반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뭐 기출문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문제에는 내신 문제에는 반드시 모의고사 문항이 많이 나와요. 대진고는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 서술형은 사실 부교재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학생들이 아까 봤다, 아는 문제가 나오면 풀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스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3문제 중에 2문제는 거의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를 출제하세요. 근데 부교재라는 게 진짜 교재가 아니고요. 제가 파일을 아까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그 PDF로 1번부터 한 100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쫙 주시고 거기서 한 3, 4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거의 풀이를 안 외우고 가는 게 손해인 게 서술형 풀이가 30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점을 알려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거를 뭐 다 외워서 풀긴 그렇지만 문제 보고도 풀이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 정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좀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 프린트를 주신다. 네, 주셨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올해는 또 모르죠. 바뀔 테니. 네, 작년까지는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풀이를 학생들이 쓴 거고 지금 거의 다 같은 문제예요. 얘는 미적분 내용이고 학생들이 풀이를 보시면 얘 그래프 학생들은 보이죠?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고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고 전체 절대값 그렸죠? 근데 이 친구는 뭐 거의 그림이 없고 엄청 해설을 적어놨어요. 제가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거의 해설지를 만들어 놓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놓치는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수업을 한 뒤에 반드시 서술형을 채점하고요. 답이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풀이만 볼 거기 때문에 풀이가 제대로 맞았는지 뭐가 빠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줄 거고 그거에 대한 걸 확실히 해주면 분명 점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건 먼저 서술형을 매 시간 풀게 되고요. 그 풀이는 제가 채점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친구가 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어머님들께 발송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술형 채점에 대해서 발송을 드릴 거고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개념을 계속 돌려봐야 될 때가 있으면 중요한 문제풀이나 그거는 복습 영상으로 꼭 제공을 해요. 그렇게 돼 있고 4번째는 개별 클리닉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수업은 구성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데에는 사실 수학적인 내용보다 앞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동아리나 활동들이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학생들을 수업하고 있는 건 사실 수학적 지식만 전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지쳐요. 이 친구들이 내신하다 보면. 수행평가가 몇 개면 학기 중 되면 거의 숙제도 뭐 빠듯하게 해오고 거의 밤새서 해오거든요. 그 정도인데 이 친구들에 대한 자료를 누군가는 분명 준비를 해줘야 되고 부모님들도 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운동할 때는 저도 러닝이나 뭐 이런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같이 뛸 사람이 분명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러닝메이트가 분명 같이 그 러너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페이스를 조절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달린다 싶으면 조금 멈춰줄 수도 있고요. 좀 처진다 싶으면 끌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크거든요. 같이 해줄 수 있고 옆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래서 꼭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좀 러닝메이트 같은 분을 만나서 지금도 좋은 학원들에 다들 계시겠지만 좀 더 학생들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의 수시나 뭐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대진고, 그다음 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